그렇습니다. 확실히 남순 씨는 아직 막다른 골목에 마주하여 못 봤습니다. 과거의 환경 같은 것은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것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다반사와도 같은 것이지요. 남순 씨가 비복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성도 바로 못하고 10몇 년이나 지내오며 저주와 원망의 생활을 하여 왔다는 그것은 극히 사소한 일이지요. 우리에게는 보다 더 큰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다랐습니다. 청년의 말은 잠시 중단된다. 그러나 남순의 말은 반마디도 없다. 인호는 서먹하여 문 앞에 선 채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뜬 달보다 달빛이 한층 더 맑다. 청년의 말은 또 이어진다. 미래는 확실히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들의 품 안에 획득하려면 우리들은 썩어빠진 국악 속에서 용감하게 뛰쳐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 파멸밖에는 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인가 그 계모의 밑에서 화기 없이 지낸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셨지요. 나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벅 가엾게 생각하며 동정했지요.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값싼 동정분으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동정을 하여 자기 안위를 얻는다기보단 그 아이의 의지를 책짓질 해야 합니다. 역경을 뚫고 나갈 그런 굳센 의지를 단련하도록 편달해 주어야 합니다. 무쇠는 언제든지 불 속을 지나야 한다고 그에게는 동정 같은 건 금물입니다. 책짓질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굳센 의지의 소유자를 만들기 위한 책짓질. 그러한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요. 그건 희망이 없는 것이니까. 희망이 없는 것을 언제까지든지 동정을 하며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인호는 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직히 한숨을 지운 후 조용히 돌아섰다. 어디든지 외딴 데 가서 실컷 울어보았으면 싶었다. 발길이 끊어진 조용한 거리를 걸으려니 문득 승옥의 환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말할 수 없이 그리워난다. 대수만 있다면 그를 만나고 싶었다. 그러면 울적한 가슴속을 죄다 털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밤은 깊었다. 어떻게 하는 수가 없다. 또 있다 하더라도 정작 대하면 그럴 용기가 나올 것 같지가 않다. 힘없는 다리를 옮겨 놓으며 집 앞에 이르니 불 위에 덜커덕하고 대문 잠그는 소리가 난다. 뒤이어 계모의 종알거리는 소리도 들려온다. 피려먹을 새끼가 못하게 지금도 안 온담? 인호는 잠자코 다시 발길을 돌렸다. 마음 한편으로는 차라리 다양하게 된 듯도 한 느낌이 난다. 늦어진 밤의 거리를 혼자서 지향 없이 걸어보는 것도 이제는 한 버릇이 된 듯했다. 슬플 때 같은 때 혼자 걷는 맛은 정말 좋다. 뜨문뜨문 매달린 전주의 가로등이 몹시 정다워 보인다. 서산의 기운 달빛을 더욱 그리워 보인다. 거리에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어른거리는 양 없다. 지향 없는 발길은 부두 쪽으로 향해진다. 물결 소리도 한껏 정겹다. 부두에는 어선이 두어 척 곤히 잠들고 있다. 인호는 기우는 달빛에 훤해진 바다를 하염없이 내다보았다. 해면은 늪처럼 평온하다. 자기의 마음도 그처럼 평온하고 안일하게 된 듯하다.
슬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저 일절을 말짱하게 씻어버린 것 같다. 마는 그러면서도 두 눈에서 자꾸 흘러내리는 눈물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제 자신으로서도 모를 일이었다. 어느덧 가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고 한겨울을 잡아서 동계 휴가가 닥쳐왔다. 소년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저주스런 휴가다. 될 수 있는 한 소년에게는 집을 떠나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휴가가 오면 혼자서 학교로 갈 수도 없고 부득이 집에서 전신에 매섭고 날카로운 눈초리를 느껴가며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녀는 한층 더 침울하게 되어서 지리한 날마다를 천추같이 보냈다. 마는 밤이 되면 입학 준비라는 구실로 그는 동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담임 선생님의 집으로 갈 수가 있었다. 상급학교 입학 준비. 그런 것은 최근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입학 준비야 어떻게 되든 말든 조금이라도 집에서 나와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 그만이다. 만약에 그러한 기회조차 없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녀는 한 달이나 되는 방학을 지리하게 보냈다. 입학 준비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동무들은 그야말로 불면불휴로 공부하는 것이었다. 많은 인호의 태도는 너무도 무관심하다. 동무들의 애쓰는 그 모양을 볼 때면 그는 일종의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보고 남순이는 갖은 애를 다 썼다. 길에서 만나도 그랬고 학교에서 만나도 그랬고 때로는 자기의 집에 억지로 붙잡아 놓고 눈물을 흘려가며 타일렀지만 소년의 다물어진 입은 열릴 줄을 몰랐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남순이는 저녁을 먹고 인호가 담임선생의 집으로 가는 것을 모퉁이에 지켰었다가 다짜고짜로 끌고 자기의 하숙으로 갔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참았던 설움을 한꺼번에 터쳐버리듯 책상에 엎드려 울며 인호, 너무도 심하잖니?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밤마다 울고 있는데도 너는 털끝만 치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 너만 없다면 난 벌써 학교를 그만두었을 거다. 너 하나 때문에 너를 무사히 졸업시켜 상급학교로 보내려고 난 이렇게 뜻에 없는 일에 매달려 있는 줄 넌 왜 몰라주니? 하고 원망의 말을 퍼붓는 것이다. 인호는 비로소 남순의 앞에 쓰러져서 선생님 하고 뒷말을 잇지 못하고 목매어 느낀다. 남순이는 정말 반가웠다.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한동안 인호의 들먹이는 어깨를 내려다보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와락 끌어안고 함께 느꼈다. 인호는 남순의 팔에 안겨 한동안 우노라니 이상스레도 엉켰던 가슴속이 나긋이 풀려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생각은 이상스레도 과거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져 간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들으며 가물가물 졸던 그때가 바로 눈앞에 되돌아진다. 문득 무에든지 말하며 묻고 싶은 생각이 치민다. 선생님, 그 사람은 선생님과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라니? 누구 말이냐? 남순이도 울던 것 같지 않게 맑은 목소리로 묻는다.
그 더벅머리 한 사람 말입니다. 무뚝 말하고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 당돌하게 질문한 듯하고 또한 제 속을 펼쳐 보인 듯하여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남순의 태도는 조금도 어색해지는 양 없이 태연하다. 그는 입가에 부드러운 웃음까지 띠고 그이 말이냐? 그인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돌아온 인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남들 같으면 벌써 어느 관청이나 회사 같은 데 들어갔을 텐데 그인 고향 청년들을 위해서 애를 쓰신단다. 인호는 남순의 얼굴을 뚫어져라고 마주 쏘아본다. 그 바람에 남순이는 눈가장을 약간 붉힌다. 고향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 첫째,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청년들에게 글을 배워주는 것도 일이고 청년회를 조직해서 단체 훈련을 시켜주는 것도 일이지. 남순이는 얼마간 흥분까지 느끼며 청년의 이야기를 열심히 한다. 그것이 다시금 인호의 비위를 슬그머니 건드렸다. 바로 그런 때에